4. 정치 원리와 정책. 공자와 같이 맹자는 그가 도량 있는 정부라고 불렀던 훌륭한 정부를 이루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유학파의 전통에 충실했던 그는 훌륭한 정부란 거칠은 힘에 의거하지 않고 위정자의 솔선수범에 이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자에 의하면 두 개의 정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힘에 의존하고 인도적인 것을 불신하는 것은 폭군의 통치, 즉 패이고, 덕을 지키고 인도적인 것을 실행하는 것은 왕도이다. 백성을 힘으로 정복하였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백성을 덕으로 따르게 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맹자의 여러 결론은 그가 공자의 후계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혼란된 당시의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의 세태에 반해서 그는 인성은 착한 것이라는 거의 일반적 교의에서 정부의 이론을 끌어냈다. 모든 사람은 딴 사람의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마음씨를 가졌다. 옛날 왕들은 이 측은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또한 인정 있는 정부를 이룩했던 것이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이 물건을 멋대로 다루는 것처럼 쉬웠던 것이다. 이 도량 있는 정부라는 개념에서 백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백성이 나라에서 가장 높다. 곡신이 다음에 오고 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선정이란 지배 계급으로부터 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위로 되는 것이라야 한다. 인정은 치정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판관인 것이다. 맹자는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요 나라의 우두머리 일꾼이라고 말한 사서의 하늘의 통치 위임설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나아가 하늘은 고정된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이 눈으로 보고 인민의 귀로 듣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귀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백성의 의사가 최고의 것이고 백성은 사악한 왕을 패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존 로크의 인민의 동의에 관한 이론과 인민의 혁명권에 관한 이론보다 약 2000년이나 앞섰다는 것은 말해 둘 만한 일이다. 치자의 책임에 관한 한 맹자는 양나라의 해왕에 대한 얘기에서 대체적으로 그 윤곽을 말하고 있다. 만일 전하께서 엄한 벌을 중단하시고 과세와 직납을 줄이시며 농사를 세심하고 부지런히 돌보게 하시고 건장한 사람들이 한가한 때의 효행과 어버이의 사랑과 충성과 정직한 마음을 닦을 수 있게 하신다면 백성들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라도 적군의 강력한 무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치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더 상세히 구별될 수 있다. 첫째로 인민을 총체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 즉 전반적인 복지 향상. 둘째로 재래와 사회적 질서와 국가적 충성에 대한 인민의 교육이다. 이 기능 또는 이상적 정책은 다음 귀절에서 논의되고 있다. 맹자는 무엇보다도
굶주리고 헐벗은 시대에는 덕과 평화는 오지 않으므로 치자는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백성은 물과 불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물이나 불을 청하면 그것을 거절할 사람은 없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식량 공급이 물이나 불처럼 풍족하다면 어찌 백성들이 덕성 깊지 않겠는가.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맹자가 기도한 방법은 언뜻 보기처럼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농사철에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 소비할 수 있는 이상을 거둬들일 것이다. 웅덩이와 못에서 총총히 짠 어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소비할 수 있는 이상의 물고기와 자라가 있게 될 것이다. 도끼와 자기를 합당한 때에만 숲에 가져오도록 한다면 거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이상의 제목이 있게 될 것이다. 먹을 수 있는 이상의 곡식과 물고기와 사용할 수 있는 이상의 제목이 있으면 백성은 부당한 걱정과 괴로움 없이 생명을 먹일 수 있고 죽은 이를 묻을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훌륭한 정부의 첫 의무인 것이다. 농업에 있어서 맹자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900묘, 고대 묘의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 1묘는 약 3분의 1에이커이다. 네모꼴로 갈라서 각 구를 우물 정자와 같이 구획해서 8가구에 할당하는 정전제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밖의 8구는 각 가구가 경작하고 가운데의 한 구만은 공동 경작하되 수확은 나라에 바칠 세로서 보류해 둔다. 이 제도는 주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붕괴되고 토지 사유 제도로 되었는데 이 사유 제도는 사실상 공산당이 집권하기까지 몇 세기 동안 계속된 것이다. 백성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마음에 두고 맹자는 또한 그 당시의 강압적인 징세, 특히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끊임없는 전쟁 지출을 위한 과중한 징세를 반대했었다. 그는 징세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그 정도와 형태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 행해졌거나 또는 당시 행해지고 있던 3가지 징세 방법을 인용하였다. 진정 하나의 곡물이었던 요 나라의 조세, 상호 부조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언나라 때의 기정, 주나라의 정부를 위한 부과, 이 3가지 중에서 맹자는 주나라가 아닌 언나라의 그것에 호의를 가졌던 듯 싶다. 상호 부조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고 징세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후자, 즉 징세를 택한다면 수년 동안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정규 과세를 고정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풍년이 든 해에는 강압하지 않고 많이 징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징수하는 양은 적다. 그러나 시비의 비용도 안 나올 만큼 흉년이 든 해에도 이 제도로는 전량을 징수해야 한다. 이리하여 치자는 백성이 적당히 먹을 보람도 없이 그 해 내내 고생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맹자는 포, 곡물 부역을 징세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그는 왕후는
한 해에 2가지는 다음 해로 미루고 1가지만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관한 한 맹자는 단지 올바른 교육과 훌륭한 정부는 병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을 뿐이다. 친절한 말은 친절한 행위처럼 깊은 감명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정부는 훌륭한 교육처럼 백성을 포용하지 못한다. 훌륭한 정부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외경의 마음을 일으킬 뿐이지만 훌륭한 교육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훌륭한 정부는 백성의 부를 얻지만 훌륭한 교육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 맹자는 부가 치정의 시초인 것처럼 교육은 선정의 궁극 목표로 보았다. 우리에게 비익되는 바 큰 예지로서 그는 경제적인 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인민들은 그 밖에 딴 것을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정하였다. 인간이란 도덕적 성품을 갖춘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잘 먹고 따뜻이 입고 편히 쉰다면 그들은 짐승같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